제가 유감 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재보궐 선거 40여일 앞둔 2021년 2월 25일 부산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다음 날 국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는 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에 가셔서 신공항 예정지를 보시면서 가슴이 뛴다, 묵은 수건이다,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일 처리 전에 나라의 그 최고 되시는 지위를 갖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공문을 며칠 전에 수령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장님, 이번에 그 추경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9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추경을 할 때 굉장히 면밀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에 42억 6,7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예. 근데 같은 시기에 지금 교육부가 작년에 우리가 하려는 사업의 대상을 봤을 때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들 작년에 출석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500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 갈 것 같아서 비대면 교육 산업을 500억 정도 요청하고, 우리는 학생들이 갈 것 같아가지고 아동 안전 지킴이를 해야 돼서 42억 6,700만 원을 요청하고, 이거 좀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당 2명 정도의 아동 안전 지킴이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던가 부대 의견을 달아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본격화했을 때 추진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반적인 전망은 올해는 그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상태대로 유지된다면은 대면 수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500억이 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무리하게 책정된 거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네, 지금 왜냐하면 적자 국채 비율이 높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아동안전지킴이에 보면 경찰 출신이 18년, 19년, 20년 3개년을 보니까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경찰 출신 분들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걸 할 수 있나요? 주로 경찰, 군인, 소방 등 그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분들도 가점이 있고, 네. 그 외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취약계층 사람분에 대해서는 또 가점을 줘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취약계층 분을 가점을 주신다는 건 이 아동 안전 지킴이가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퇴직 경찰분들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업 종료 후에 실업급여 나옵니까? 그거는 활동비 개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 경우회에,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모임이 경우회잖아요. 경우회 연금 다 받으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랑 같이 쓰는 산업에 항상 20%의 비율로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할당하기보다는 그 부분별로. 근데 어떻게 21.3%, 23.6%, 22.2%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까? 그 부분은 뭐 선발 과정에서 그 주로 지원자들이 비슷한 비율로 좀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어떤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면 연금 받으시는 경찰분들 그리고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시지 않는다면 이 비율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원을 할당하지는 않지만은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좀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사업 취지에 맞는 그것도 유관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가점을 주기 때문에 경찰 또는 공무원 출신들이 전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합동수사본부이자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그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네. 정식 명칭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역할도 하고 특별수사본부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근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은 보통은 경무관급 경찰관 중에서 뽑죠? 통상 처음에 저희들 특별수사단으로 할 때는 수사국장이 단장이었었는데 정부 합동으로 객상되면서 국수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네, 근데 이례적인 경우고 보통은 경무관급 경찰관 중에서 올리면 최종 국수본부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경찰청 예규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시도청의 수사 책임자가 보통 경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할 때는 경무관이 본부장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가나가기 국수본부장이 지명된 것은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예, 전국을 가나라고 또 수사 규모라든 대상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크기 그럼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국수본이 설립이 된 지 2달 만에 수장인 본부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제거한 게 올 2월 25일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아까도 그 관계정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신설 조직이 만들어지면 아무리 잘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모이면 팀워크라는 걸 맞춰야 됩니다. 국수본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그 관계 정립을 할 건지, 경찰청과 일은 어떻게 나눌 건지, 뭐 수사 지휘체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많은 의문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LH 투기 의혹 수사의 전담 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수본부장 취임은 그 기간상 얼마 되지 않지만은 아니 앞으로 LH2 사건 터지면 국수본이 만약에 들어가야 될 사건 발생하면 이제 이 지휘는 누가 합니까? 앞으로 확대되는 수사도 마찬가지로 아니 제 말은 LH2라는 게 LH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등한 국수본이 해야 될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누가 지휘합니까?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시도청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은 시도청 아니 수장이 지금 여기 전담 본부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수사본부장으로.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그 직책 수행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을 만들어줬고 임명장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본부장을 뽑아서 본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요해서 넣었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굉장히 많이 세팅돼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앞으로 생기는 2차, 3차 국수본이 해야 될 사건은 거의 공백입니다. 전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이 부분 동의 안 하십니까? 솔직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방대본 그다음에 이런 걸 그 같은 사람이 그 직책을 함께 맡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예. 그 메가시티 가시는 거 방문 일정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으면 통상 한 일주일에서 제대로 그거는 뭐 기억이 없는데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대통령 행사는 통보. 지금 아까 굉장히 선거를 임박해서 민감한 시기라고 얘기했을 때 장관님 뭐라고 해명하셨냐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장관님도 대통령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기 전날 대통령께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라고 하셨다면 여당 의원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대해서 아니, 여야를 넘어서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 네. 법 통과를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해야 되는 전날 국회가 통과를 논의하고 있는 전날 대통령께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여당에게 압력을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여야 합의로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 통과가? 제가 알기로는 반대한 당도 있지만 제가 대체적인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어느 법에 대해서 그 국회에 입법을 좀 이렇게 부탁하거나 또 때로는 호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를 넘어서 과학부인 저는 지금 가덕도 위한 김해공항에 대한 공개성, 과학성, 이런 보편타당성을 무려 장시간 전문기관인 프랑스 기관에다 맡겨서 나온 결과를 어떤 이유도 없이 일단 채워놨어요. 채웠어요? 12명 딱 채웠어요. 반드시 언젠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월 2일 날 LH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이 3월 17일입니다. LH 관련해서 8개 법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1개는 그제 올라왔고요. 그 중에 2개는 어제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도 오늘 오후에 받았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실한 입법을 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 그리고 저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